2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은평의 주민 여러분. 진보신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6번 안유상입니다. 모두들 사는 게 힘들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오늘만 힘든 게 아니라 내일도 불안합니다. 제가 만난 시민들 모두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이렇게 사는 게 힘든데 정치인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질책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제가 이번 선거에 나선 이유입니다. 오늘 대다수 국민이 99%가 살기 힘든 건 이 체제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자리 잡기 시작한 지금의 체제는 과도한 경쟁 속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했고, 그것도 모자라 일자리를 없애는 정리해고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금융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투기나 금융투기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이 체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유럽발 재정위기는 더욱 검은 그림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패러다임, 진정한 대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물론 모두 다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 지금과 같은 체제를 만들어낸 책임이 있는 그런 정당이 이런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진보신당 후보인 저는 정말로 제대로 된 변화, 우리 99%의 삶을 바꾸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런 정치를 은평에서부터 주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 이 바람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안효상 후보 공약 듣고 상호 안효상 후보께 제가 2분 드리죠. 예. 앞에 최영주 후보님 공약 들으면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별로 정책의 차이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회의원 후보로서 전반적인 국정 운영의 관점에서 총선 공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진보신당은 5개의 핵심적인 방향을 가지고 이번 총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30년까지 핵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 에너지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삼성으로 상징되는 재벌 체제에서 벗어나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비롯해서 99%에게 정의로운 경제, 모두에게 좋은 경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비정규직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불안정한 노동사회를 차별 없고 안정적인 사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이 없고 학벌이 없는 인격의 발전과 협력의 가치를 지닌 교육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한미 FTA 같은 주권 침해적이고 불평등한 국제관계가 아니라 호혜평등의 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5가지의 정책 방향은 이 나라를 재구성하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재구성 프로젝트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주체로 나설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주체로 나서기에야 기본적으로 정치적 참여의 권리와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누려야 되고, 그를 위해서 보편적인 복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편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시민 모두의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재식 후보 질문해 주시죠. 30초입니다. 안효상 후보님의 제가 공약집을 봤습니다. 공약집의 큰 테마가 녹색도시, 문화도시, 돌봄도시, 그리고 공존도시, 인권도시 은평입니다. 굉장히 공약이 좋으신데 너무 포괄적이어가지고 좀 구체화하기 어려운데요. 그중에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문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학교 운동장, 동네 체육시설 이용을 자유롭게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학부모님들과 일반 이용 주민들 간의 괴리로 인해서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하시죠. 1분 30초입니다. 예, 매우 작은 주제이긴 하지만 도리어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실 때 현재 우리 사회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매우 불안한 사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도 학교 폭력이라든지 학교 등하굣길,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까지 범죄가 저질러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 학부모들이 그 학교 시설을 일반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불안해 하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운동 자체를 이용하느냐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전반적인 치안의 문제와 그 위험 사회를 없애는 것, 이런 방향 속에서 학교 운동장 사용 문제가 이야기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문제도 이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의 방향이고, 실제로 거기에 참여하시는 학부모, 이용하시는 일반 시민들, 이런 분들이 함께 논의가 될 때에만 뭐 그런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이 문제가 제기된 도리어 배경을 말씀드림으로써 현재 사회가 얼마나 불안한 사회인지를 도리어 방증하는 자료라고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미경 후보 질문하시죠. 30초입니다. 네. 저는 소수 진보 정당이 존재함으로써 기대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발표하신 미래지향적인 그 공약들에 대해서도 많이 공감하는 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공약들이 18대와 같이 새누리당이 제1당이 된다면은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는 야권이 총단결해서 새누리당과 심판하고 정권 교체를 이루다 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1분 30초입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한 곳에서는 정권 교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시고, 반대로 새누리당에서는 민주당이 말바꾸기 당이다, 뭐 이런 식의 패러다임으로 접근하시는데, 그게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도리어 국민들의 정치 참여의 욕구가 더 낮아지고 있는, 그래서 다 비슷비슷하다, 이런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도리어 이럴 때일수록 제3의 정치 세력,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과 새누리당 합쳐서 15년 가까이 됩니다. 물론 현재 새누리당 정권이 좀 더 비합리적이라든지 좀 더 억압적이라든지 이런 면이 있지만, 전반적인 사회 구조를 만들어낸 것은 민주당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점에서 정말로 새로운 상상력과 그것에 기초한 대안을 가진 진보 정당이 의미 있게 자리 잡는 것이, 이후에 설사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라도 저희와 같은 비판적이고 자극적인 세력들이 제대로 된 비판과 더 나은 대안들을 제출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최홍재 후보 질문하시죠. 30초입니다. 예, 저는 이제 같은 진보통합당에 대한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진보통합당에 이번에 비례대표로 거론된 이석기, 이의엽 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민혁당 재건파에서 책임 있는 간부들을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종북주의적인 입장을 가졌던 분들이고, 이분들에 의해서 이제 진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저는 판단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통합진보당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좀 전에 종북주의라는 매우 자극적인 표현을 쓰셨는데, 예를 들면 북한에 대한, 한국 정치를 여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 분단체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에 이쪽 남쪽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일정한 경제적인 발전을 이룩한 사회이고, 그것에 비해서 북한 체제는 그 체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반민주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반인권적이라든지, 이런 면을 포함한, 그리고 경직된 경제 체제를 갖고 있다든지, 이런 면에서 현재 체제 경쟁에서 어쨌든 떨어져 있는 사회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체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그런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로 접어든 게 오늘날이라고 봅니다. 도리어 문제가 되는 것은 앞에 질문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 남북한을 비롯한 동북아에서 제대로 된 평화체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관한 문제이고, 저는 통합진보당에 계신 분들도 시대가 변해갔기 때문에 설사 과거에 그런 생각이 있다 하시더라도 바뀌어가실 것이고, 그런 것이 이 남북관계의 더 진전, 그리고 그 진전은 정말로 남북한이 더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평화 공존의 길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자유 주제로 후보가 주도하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각 후보께 4분을 드리면 이 4분을 가지고 토론을 주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주의하실 것은 질문과 답변 모두 1분 이내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안효상 후보께 4분 드리죠. 예, 제가 며칠 전에 그 증산동 4구역 그 뉴타운 그 재개발 지역에 반대하시는 주민들의 비상대책위 회의에 잠시 갔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 말씀은 드릴 틈도 없이 그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 뭐 많이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한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지금 같은 개발 방식, 이른바 투기금과 그 건설사만 배불리고 사실은 원주민 정착률은 매우 떨어진 10가구 중에 2가구나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이런 개발 방식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셨고요. 또 하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자체가 너무나 투명하지 않고 주민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까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재식 후보나 이민경 후보 둘 다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만 재정적으로만 말씀하셨지 사실 지금 같은 것과 똑같은 대규모 개발 방식으로 뉴타운을 여전히 유지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주민들과 만나서 들은 이런 의견들 저는 거기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주민들의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쨌든 말씀을 좀 두 분이 각각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이민경 후보께서 네. 답변하겠습니다. 뉴타운 재개발 방식 이명박 오세훈 시장이 추진해온 이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을 제출하면서 꼭 같은 입장을 가졌는데 우선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이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 기반 시설 부담을 높여야지 되겠다 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소형 평수가 훨씬 더 많아져야지 되겠다 해서 그걸 가능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바꿨습니다. 두 번째는 투명한 운영, 조합의 운영이 정말 필요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해서 조합의 투명한 운영, 민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법안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차별적인 위임을 받아와서 운영한다든지 또는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그리고 내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알고 그때마다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작하기 전에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정확한 제시를 하고 그리고 부담금이 늘어가는 그 단계마다 다시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까지와 매우 다르고 그리고 그다음 이 건설사들이 시행사들이 주도해 나가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 등도 함께 참여해서 이것을 협조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도 함께 넣은 개선안을 내어놨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후보는 좀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네요. 다음은 안효상 후보입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은평의 주민 여러분, 이렇게 TV 토론회를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전망과 정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삶을 바꾸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우리 모두가 나서서 토론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토론을 벌이면서 정말로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 어렵구나. 햄릿이 말한 것처럼 세상이 정말 제멋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보 정치인으로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여기 나오신 다른 후보님들께서도 세상이 정말 바뀌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점은 다른 것 같습니다. 진보신당은 다른 당이 간판을 바꿀 때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삶을 바꾸자고 합니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뽑아달라고 반대로 제가 후보로 나왔으니까 여러분께 이렇게 해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주민 여러분께, 국민 여러분께 말을 걸고 손을 내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함께 손을 잡고
저를 뽑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뽑으시라고. 그래서 함께 국회로 가자고. 그래서 여러분이 국민으로서 가진 권리를 이 위기의 시대에 발휘하셔서 우리 모두의 삶을 함께 바꾸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변화되는 삶, 그것에 여러분과 함께 저희 진보신당의 기호 6번 안효상 함께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